어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한 거 철회하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직접 민주당 초선 이용우, 최현일, 서미아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기도 하고 좀 심각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 와중에 이제 초선들께서 직접 뜻을 모으게 된 계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직접 입장을 내게 됐나요? 어느 분이 말씀 뭐 아무나 네. 저 최근에 그 윤석열 내란 수계가 파면됐는데 네. 지금 사실상 내란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특히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출직도 아니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데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본인들이 내란 세력이라는 걸 예. 스스로 입증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더민초가 10일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때 예. 재탄핵하겠다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누구죠? 저기 그 이영규 이영규 예. 그분을 이제 그렇게 지명함으로써 예. 아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어. 그래서 어느 누구랄 거 할 것 없이 예. 바로 우리가 성명서를 통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이 모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이 됐는데 그거는 내란 종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우리 송도환 그 단장께서 탄핵소추 단장께서 말씀하실 때 산불 비유를 드셨거든요. 산불이 큰 불만 끈다고 꺼지는 게 아니다. 예. 잔불을 꺼야 된다. 근데 정말 이 하는 행태가 뭐 처음부터 국민들께서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덕수, 최상목, 심우정 이건 잔불 수준이 아니라 거의 그러게요. 뭐 윤석열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내란 행위를 국민 눈치 일체 보지도 않고 마구마구 하고 있는 진짜 막가파들 같아요. 아니, 산불 큰 불이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나무 하나 그냥 꺼졌고 다른 나무들은 계속 활활 타고 있는 느낌. 네, 그래서 그 잔불 잘 꺼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아까 질문을 굳이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드린 이유가 이제 당론은 아니지만 또 초선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먼저 들고 나왔다는 부분들이 이제 고맙기도 하고 또 당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용우 의원님은 어떻게 왜 이런 결정을 초선 의원들께서 나서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제 초선 의원들이 나서긴 했지만 이게 초선 의원들만의 생각 같지는 않고요. 네네네.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텐데 당 내에서 한덕수 대행이 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에 대해서 엄청난 공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 정서도 동일한 것 같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탄핵에 대해서 좀 머뭇거리는 부분들이 오히려 예. 국민들에게 좀 답답함을 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의 이 행위는 저는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차기 정부 대통령의 임명권을 도둑질했다. 그렇죠, 사실. 예. 그리고 헌법에는 명확하게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지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임명하라고 돼 있지 않거든요. 예. 이런 명문의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도 명징하다. 예. 그래서 탄핵 사유도 명징하고 분명한 국민적 여론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당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탄력이 받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초선 22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작년 우리 총선 끝나자마자 그동안 어떤 국회의원 초선들보다 거의 투사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들을 하시고 뭐 이게 당내 뭐 예전에도 초선 의원들이 입장을 내거나 그런 경우가 없지는 않았는데 당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뭐 그때는 우리라도 나서자 이런 모습 정도였다라면 이번에는 거의 그 전위부대처럼 이렇게 항상 쟁점이 맞습니다. 있으면 나서시더라고요. 네, 예. 작년에 4월 10일 선거 끝나자마자 5월 30일 등원이지만 22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4월 10일부터 국회 본관 옆에 그 잔디밭에 천막농성 있잖아요. 최혜병 특검.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 1년이 3년 같아요. 초선이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하루에 거의 48시간을 일하고 있는. 잘하고 그렇게 다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미담 나눌 시간이 아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저는 궁금한 게 진짜 궁금 내지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이제 이용호 의원께서 탄핵 사유는 명백하다고도 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럼 도대체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왜 임명하려고 할까? 그렇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꾸려진다라면 뭐가 달라질까? 뭔가 어떤 장래에 뭔가 큰 나쁜 어떤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도 들거든요. 혹시 그런 거 생각 이게 나온 게 있나요? 뭐 그런 거 아까 이제 이용호 우리 법률위원장이 말했듯이 예. 헌법재판소 예. 구성을 지금 진보 성향의 이제 두 분이죠? 문영배 저기 이미선. 이면서 두 분이 이제 사퇴하시잖아요. 예.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제 소위 보수 또는 극우라고 할 수도 있는 새로 지명된 예,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헌법재판소 지형을 바꾸고 향후에 또 우리 당이 뭐 당 차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국민의힘이 예. 그 내란 정당이라는 위헌 정당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 내란 상황에서 그렇게 동조하고 상당히 또 헌법 기관들을 상당히 능멸하는 예. 그런 상황을 계속 초래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위기감, 그 보수 진영들이 안전판을 만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혹시라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새 정부에서 뭐 그냥 말씀드릴게요. 정당 해산이라도 네. 추진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거보다도 저는 더 이제 심각한 문제가요. 정권 교체를 전제로 염두에 두고 지금 조치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제 그 현재 구성 지형을 보수로 보수 바꾸고. 진영으로 재편을 해서 예. 만약에 지금 이제 대통령 임명목 2명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빠지고 그 자리를 차기 정부 대통령이 임명하면 자기네들 구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인터셉트 해서 지금 대행이 무리한 이런 유연적 지명을 행위를 한 거예요. 예. 이렇게 구성이 되면 최소 5명 이상은 자기네들 판단에 아 우리 진영으로 재판관 구성이 되겠다. 근데 이 5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과반이면 되거든요. 인용이 예. 9명 중 5명이면 됩니다. 네네. 근데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차기 정부에서 입법을 하건 행정을 하건 이런 부분들을 권한쟁의 심판을 걸어서 헌법재판소에서 뒤집거나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차기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입법적 행정적 조치들에 대한 그 브레이크 예. 장치로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그 대통령이 됐을 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저쪽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소추할 수 없으면 계속적인 재판도 중단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예. 반대로 이제 예. 무슨 소리냐 대통령이라도 재판 받게 하라 이런 주장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법률적 주장이죠. 예, 사실은 헌법적 해석의 중론은 재판도 중단된다라는 게 그렇죠. 맞고요. 예. 근데 그 부분과 관련된 반대 주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헌재로 끌고 갈 수도 있다. 그게 사실 저도 솔직히 이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그래서 이 한덕수 대행의 지명 행태는 한덕수 대행의 어떤 그 관점에서 태도에서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예.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세력의 어떤 이런 저는 그 입장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게 12월 계엄하기 전에부터 추경호 대표가 이한규가 그 헌재 소장이 돼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부터요? 네, 그렇죠. 계엄 이전부터. 어.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윤석열하고 그 내란 동조자들이 네. 계획을 하고 있었던 어. 플랜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야, 들 그러면 정도입니다. 지금 아까도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한 게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용호 의원이 제기하신 것처럼 그게 현실화 된다라면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발이 묶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집권당이 되더라도 권한쟁의를 통해서 민주당도 발을 묶어버리는 그러면 이건 뭐 제2의 계엄이나 사실상 법률 쿠데타처럼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번에 이제 더민초 의원들 70명이 예. 국민들은 약간 그럴 거 아니 파면됐는데 또 무슨 뭐 탄핵이 이러지만 이런 경각심을 예. 정확하게 국민들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내란 세력들이 근절되지 않고 예. 노골적으로 아니 한덕수가 어떻게 아까 그 재판관 지명할 거라 상상을 했겠어요. 그것도 내란에 동조하고 핵심 측근이었고 40년 친구를 예. 윤석열 친구를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는
이거를 진짜 자나깨나 예. 내란 조심 해야 된다. 불 끄기 해야죠. 예. 이제 참- 정말 잠불 정도가 아닌 상황 예. 네. 보입니다. 본질적으로 내란하고 다르지 않은 게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을 권한 없는 권한대행이 지명을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자격 없는 헌법재판관이고요. 네. 자격 없는 재판관 2명을 투입시켜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전히 유연적인 헌법재판소로 만들겠다는 거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률적인 방식도 아니죠. 사실 헌법 위에서 예. 헌법을 넘어서는 유연적 행태로 헌법재판소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이게 바로 국헌문란 목적. 사실상 군을 동원하지 않았을 뿐이지 보다 어찌 보면 정교한 일종의 해킹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 실제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연구관들도 성명 발표했던데 그게 위헌이고 옳건이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고요. 헌법학자들도 뭐 위헌이고 옳건이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좀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떻게든지 막아야 될 상황이라고 아마들 공감들을 하셔서 나서신 것 같고 저기 이제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 말고 최상목 부총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같이 그렇게 탄핵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신 거죠? 네, 같이 네, 탄핵해야죠. 그렇죠. 예. 각각 사유를 어떻게 좀 다르게 봐야 될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최상목 같은 경우는 이미 판단이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탄핵을 하기로 했었는데 예. 일단은 그 파면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법사위로 넘겨서 지금 논의 중인데 예.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카드고요. 최상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위헌 위법 결정한 거를 스스로 위배를 해가지고 헌재가 구성이 안 되고 또 재판이 이렇게 지지분열한 원인을 제공했고요. 예. 또 하나가 뭐 가장 중요한 건 민생경제 파탄. 뭐 본인이 2년 동안 그 있는 동안에 세수 결손해가 82조. 그리고 뭐 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 등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진짜 책임져야죠. 이미 그만뒀어야 되고요. 본인은 그걸 이용해서 돈도 벌었죠. 그렇죠. 경제부총리식이나 되신 분이 미국 국채 사가지고 도대체 나라를 경제를 살리겠다는 건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인지 너무 부도덕한 거잖아요. 공직자로서 자격조차 없다고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최상목 한덕수 다 탄핵해야 된다. 12월 14일 탄핵 소추 의결할 때부터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예. 그랬더니 강성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성이 아니고 강성. 원칙입니다. 원칙과 그쵸. 명분을 부여잡고 가는 네. 길이고요. 최상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1월달에 고발을 했어요. 직무유기로 예. 국수본에 고발을 했는데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마영주 대법관 미임명, 예. 그리고 상설특검 추천 미의뢰, 그리고 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극악한 반동적 행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권한대행이면 정리해 줬어야 되거든요. 다 방치했습니다. 예. 이런 4가지 항목으로 직무유기 고발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탄핵 사유하고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불거진 국채매입,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지금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이제 조사 절차를 마무리하면 예. 본회의로 다시 넘어올 거고요. 준비는 다 끝났네요. 예, 사실상 다 마무리. 탄핵 소추 사유는 너무나 명징하고 정확하게 다 정리가 돼 있는데 법사위에서 한번 그런 부분들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라는 차원에서 조사하는 거고 예. 심우정 총장 뭐 말할 것도 없죠. 가장 핵심적인 게 내란 숙의 피고인을 거리어 할부하게 하는 석방시켜서. 불법 석방을 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지금 모든 국민들의 네. 화가 걱정이 거기서 시작된 거죠.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탄핵 사유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최근에 너무 많은 일들이 불거져가지고 진짜 예. 아빠 아, 찬스에 지금 근데 그러면 이렇게 세 사람을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초선분들이 나서신 것도 뭐 잘하신 거 고맙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당 지도부와도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을 하신 거죠. 이렇게 세 사람을 동시에 통합해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조성을 하고요. 뭐 공감대라기보다는 그런 건 이심전심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저희가 4개월 동안 당했잖아요. 네. 또 지난 3년 동안 당했고 또 이번에 이제 2명을 이제 탄핵을 이제 소추를 하자고 한 거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끝났다고 봅니다. 한덕수, 차상목. 근데 네. 그 외에 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탄핵 소추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이주호나 그렇죠. 국민탄핵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약에 본회의장에서 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한 사람 지명 철회하겠냐, 임명하겠냐를 예. 물어보고 만약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하면
그 사람들도 다 줄타nek 해야 한다 봐요. 물론 현실적으로 다 쉽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 국무위원들도 판단을 하죠. 예. 국정 안정. 그렇지만 그렇게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이 내란 이 준동 세력들이 어떻게 할지는 이미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예. 단호하게 우리가 헌법을 수호한다는 의지를 보여줘야지 저쪽도 그런 부분에서 움츠리거든요.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네, 그렇게 단호하게 저희들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 아마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이제 사실상 이게 계엄이나 뭐가 다를 거냐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군이 쳐들어가는 모습과 사실은 질적으로는 동일할지 몰라도 법이 그렇게 움직여서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임명되고 이렇게 되는 모습과 자칫 이제 이거는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럿을 한꺼번에 탄핵을 한다거나 이럴 때 반발심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긴 하실 것 같거든요. 할 수 있죠. 예. 지도부는. 그리고 또 한독수 하는 형태가 이제 이렇게 볼 때 탄핵시켜 봐라. 탄핵시켜 줘라. 이런 느낌일 정도로 예. 아주 함부로 막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탄핵하려면 나온다. 꿍꿍이 속에 있을 것 같은 탄핵시키면 그걸 빌미로 예. 뭐 지금 한간에 도는 것처럼 뉴스도 나왔습니다. 의원님.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민주당 핑계 대면서 갑자기 국민의 의원들이 네. 지금 뭐 한덕수 산불 지역 방문했을 때 그 영상들을 이렇게 돌려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나라 생각들은 안 하고 자기들 생각만 하나 봐요. 그렇죠. 예. 예. 한덕수의 그래서 그런 생각은 그냥 단편적인 생각이고요. 저희 네. 민주당은 두수 세수 앞을 보고 대응책 마련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을 관련 이번 주는 이제 본회의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면 가장 속도감 있게는 다음 주부터 탄핵 소추안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처리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런 헌법 위에서 놀고 다니는 이런 공직자들 예. 도저히 용납할 수 없거든요. 음.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 초선 의원님들이 온몸을 던져서 예. 이런 위헌적 권한대행이 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다. 예. 반드시 막겠다. 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뛰고 있고요. 당내 공감대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지도부께서 이런 부분들 국민적 여론과 함께 잘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이 말씀을 아마 지금 지켜보면서 정말 그렇죠.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하스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오늘 그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호, 최현일, 서미화 의원이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